안녕 친구들, 난 세린이라고 해. 아름다운 꽃들과 나비가 춤추는 이곳은 어디일까? 바로 우리와 함께할 정영선 선생님이 머무는 공간이자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곳이야. 그럼 선생님을 만나볼까? 선생님,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 나는 정영선이라는 사람이고 할머니고 나이는 이제 그냥 70을 훨씬 넘은 그런 할머니예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여러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정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혹은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또 여러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같은 것도 조정하고 하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경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내 직업을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근사한 직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이런 공원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게 바로 조경가들이 만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혹은 시골에 무슨 그 주거단지라든가 그런 주변에 나무 심고 꽃 심고 뭐 길 만들고 예를 들어 연못 만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하는 게 누군가 하면 조경가예요. 정영선 선생님은 우리나라 주요 장소들의 조경을 맡아오셨대.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볼까? 정말 대단하지? 한 번쯤 가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가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안 가봤다면 언젠가 꼭 가서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꽉 찬 자연을 느껴보길 바래. 선생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소에 꽃과 나무를 직접 심으셨잖아요. 선생님이 사는 양평 정원도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집은 옛날에 바깥에 있는 냇물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섭지였고 그 섭지를 산 이유가 우리나라 식물들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서 섭지식물 연구소를 만들려고 샀던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걸 급하게 집을 짓게 돼 가지고 흙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화들짝한 튤립이나 이런 꽃들처럼 이렇게 막 아주 강렬한 맛이 없더라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왔어요. 어떤 지역에 옛날부터 저절로 퍼져 살고 있는 고유한 종을 자생종이라 부른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한국 고유의 재래종 꽃과 나무가 있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미나리아제비라는 건데 지금 여름 지나가지고 다 꽃이 졌지만 여기가 전부 미나리아제비 밭인데 그 서울식물원에 가도 미나리아제비를 쫙 심어놨고 여기저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미나리아제비냐 하필 이름이 미나리 이파리하고 닮았다고 해서 미나리아제비야. 봄에 노란 꽃 펴요. 애기 똥풀 굉장히 나쁜 꽃 이름이죠, 그죠? 세상에 왜 애기 똥풀이야? 참 이쁜 꽃이에요. 노랗게 피는데 그거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 진짜 건강하고 어디서나 있고 꽃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만 애기 똥풀이라는 이름으로는 장사가 안 되겠지. 왜 애기 똥풀이냐? 애기가 눈동처럼 아주 건강하게 건강한 색깔이다 이거지. 그
그 꽃이 안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예쁜 애기 똥처럼 예쁜 색이다 이렇게 봐야 돼. 나쁜 뜻은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겠나. 참 이쁜 거 많은데 큰 산 꼬리풀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제일 많은 건데 이렇게 아니 저 파란색 올라오는 거 이거는 꽃이 꼬리처럼 생긴데 꼬리가 있다고 해서 있는데 큰 산에 자라니까 큰 산 꼬리풀. 근데 그 원예종이 이제 구라파에서 나온 거 위에 가면 있는데 그건 요만해. 진짜 꼬리풀 아니야. 너무너무 재미없어. 내가 취미로 갖다 놨지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꽃나무라는 것도 굉장히 이게 꽃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서 청청이 피니까 청꽃나무라고 그랬고 할미꽃이 이제 천천히 이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씨앗이 날아가고 해가 우리 집에 여기저기 지금 있어요. 왜 할미꽃이라고 했는가 하면 꽃은 참 우아해. 하얀 솜털처럼 털이 있으면서도 진자주새 꽃이 피는데 그게 예컨대 꽃이 이렇게 수그러져요.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처럼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이 뭐 나도 꼬불꼬불 하지만 이렇게 허리 굽은 할머니처럼 생겼다고 할미꽃이라고 그런 이름이 붙어서 그래요. 돌단풍이라는 그 바닷가나 그 큰 하천가에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 틈에 돌단풍이 자라요. 그냥 이런 잔디밭이나 맨 땅에 자라는 게 아니라 그 큰 산에 혹은 강가에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바위 틈에서 자라는데 그게 꼭 돌 사이에 진짜 예쁜 단풍이 피었다고 해서 돌단풍 이런 식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한국성이 담긴 재래종 식물의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는 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왜 중요한가요? 내가 이번 봄에 환경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벌과 나비가 없어진다는 흰나비 이게 자꾸 없어진다고 외국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따라 유난히 작년부터 흰나비가 줄어든데 흰나비가 우리 집에 그냥 가득히 앉고 벌이 그냥 내가 온 사방에 물릴 정도였는데 한 마리도 지금 벌이 안 와. 나 막 울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벌이 좋아하는 식물이 많은데도 없을 때는 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는 지금 이 지구 문제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왕께서 황태자 시절에 왕자일 때 굉장히 자연운동을 많이 하시고 여러 그 가난한 나라의 자연보존 운동하기 위해서 또 동물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운동을 하셨는데 어린이들한테 벌 자체의 중요성 꿀을 먹기 위한 벌이 아니라 벌이 얼마나 이 자연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걸 생태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벌집도 만들고 벌도 키우고 하셨습니다. 그걸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내가 그 옛날에 그걸 보면서 저분은 참 앞서가는구나. 우리나라는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벌이 너무 많아서 탈인데 이 칼판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벌이 하나도 안 오니 참 진짜 갑갑하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그렇다고요.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꽃에서 꽃으로 꽃가루를 날리고 씨앗을 번식시키고 해주는 벌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꽃들은 어떻게 번지느냐. 대책 없는 거죠. 응? 우리가 꿀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 세상을 녹색으로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벌인데 그게 없고 나비조차도 왜 흰나비부터 없어지느냐는 이야기죠. 큰일 났다는 이야기죠. 흰나비도 이 기후변화에 지금 더위에 못 적응한다든가 뭐 자세히나 모르겠는데 흰나비 자체도 지금 이제 거의
올해부터 여기 몇 마리 나타나면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 질러. 애들 보고. 걔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오셨네요 하고. 그만큼 자꾸 없어지는 게 정말 아쉽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도시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엄마 아빠가 그런 문제를 다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런 걸 다 인식하고 계시는지,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걸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 외국의 어린이들처럼, 외국의 어린이들 자유운동 많이 하잖아요. 자유운동. 어린이 여러분들이 오늘 나한테 이야기 듣고 꼬맹이들이지만은 나중에 나비를 보호합시다 하고 한번 운동도 나랑 같이 해도 돼요. 하고 싶고요. 당연히 없어지지. 당연히 없어지지. 번식을 못 하잖아. 씨앗이 날아가서 있는 그 자리 근처는 되지만 멀리 못 가잖아. 멀리 못 가는 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냥 새들이 물어나르고 나비가 물어나르고 벌이 옮기고 해야지. 어떻게? 그 큰일 날 이야기죠.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 자생종을 지키려면 우리도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겠지. 정영선 선생님은 예쁘게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과 식물에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대. 자세히 보아야 예쁜 식물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오늘부터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자연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절약하고 재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